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셀카 찍으세요? 저는 안 찍어요. 왜요? 주로 그냥 찍히지. 저는 어디 가도 막 사진 찍고 이러진 않고요. 그래요? 남을 찍어주시는 적도. 그거 가끔 찍어주긴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찍으시죠? 아니 잘못 그래도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구도 맞추려고. 근데 사진 찍는 거 이거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요. 너무 다르죠? 근데 그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예. 아주 그냥 너무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완전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물, 꽃, 그거 뭐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이슬 맺힌 이런 거, 꽃 같은 거, 이런 거에 사진 찍는데 와, 너무 감탄스럽게 잘 찍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뭐 다 SNS 하면서 뭐 밥을 넣으면 밥 넣고 사진 찍느라고 식는 거 그것도 참아내야 되고 뭐 하여튼 일일이 요새는 다 사진들을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핸드폰 안에서도 뭐지요? 뭐 토끼 뭐 모양 별거 다 되죠. 만들고 고양이 예. 뭐 별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내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사진으로 마음속까지도 찍어낸다면 아마 이분이 최고로 찍지 않나. 오늘 만날 분은. 마음속까지 찍어낼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의 사진을 보면 그 남들이 찾지 못하는 구석을 찾아내서 찍어주는 분. 오늘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있잖아요. 거기에 전속 사진작가. 허경하고는 지금 12년째 영화 감독이 되면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집에서도 컨트롤 안 됐고 가출을 밥 먹기도 했어요. 스펙이 실패네요. 완전. 네,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연예부 사진 기자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저 뒤쪽에서 막 어렵게 사진 찍고 있는데 저는 맨 가운데 딱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여진 딱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루저라고 취급을 받잖아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데. 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있잖아요. 거기에 전속 사진작가. 그렇게 표현을 그리고 더 많은 마이클 잭슨도 있고.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분한테 직접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작가 김명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뭐 알고 계시는 사이죠? 너무 아는 거 티나죠. 금방. 한방 미소. 저희는 뵌 적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게 한 3년 전. 3년 전이죠. 컴패션과 함께 필리핀을 다녔죠. 맞아요. 거기. 연예인들 같이 갈 적에 사진작가가 한 분이 가신다 그러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진을 잘 찍길래 그러고는 같이 갔는데 너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 사진을 찍는데요. 너무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거기서 아이들의 그 웃음을 찾아내는 걸 보면서 사진은 저렇게 찍는 거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놀면서 찍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둬두지 않고 풀어놓고 그리고 그 대신 저도 이제 그 안에 좀 들어가야죠. 그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해맑은 미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소를 질 수 있다는 거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집사님하고 같이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저 사진 찍어주셔갖고 저 MJ가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네, 확실히 달라요? 여기 봐도? 느낌이 저는 달랐어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저는 제 속을 보이게 찍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게 내 안에 그 막 설레임과 사랑을 그냥 웃음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다 담아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큐 지금 이야기하는 사진의 종류가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인데 그런 쪽 사진은 되도록이면은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민 집사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후원한 어린 아이를 만났는데 그거를 집사님 잠깐만 이렇게 같이 한번 서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분께서 그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감격과 감동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냥 옆에서 담담히 그냥 저는 담을 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지도 모르고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제일. 근데 아주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름도 널리 알려주셨는데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많아요. 아셨어요? 많아요. 저는 알고 저는 책도 컨벤션에서? 봤고. 네, 그리고 제 그 이제 개인 SNS 계정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글 다는 사람이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글을 보고서 크리스천이셨어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숨기진 않고요. 뭐 오히려 강연 같은 거 할 때 맨 마지막 쪽에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해요. 표시 안 나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푸시한다는 느낌 안 들고 전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 얘기들도 해주고 좋아하잖아요. 연예인 얘기들 해주고 맨 끝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이 많냐면은 다들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작가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좋을 때보다 어두울 때 굉장히 빛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너무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금 궁금함을 만들어. 책에도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표시 안 내고 뒤에서만 툭 한번 쳐주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종교적 색채를 가능한 한 안 띄우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또 이제 무슨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하면은 사실 한 50%밖에 전달이 안 된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은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또는 또 젊진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패가 약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의미의 사진과 삶과 유학생활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같이 사진 찍어봤어요. 그 손이 유준열 씨 손이라고. 제 카바 사진이요. 책 카바 사진이 이제 그 어른 남자 손을 어린 꼬마 여자 흑인 아이가 잡고 있는 카바 사진인데 그 책 커버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18년도 초반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그 케냐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다녀오게 된 분이 유준열 씨였거든요. 유준열 씨가 저는 몰랐었는데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진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 손을 잡은 어린 그 여자아이를 유준열 씨가 결국 후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그 세대를 잇고 나라와 나라를 잇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진을 썼어요. 그 누구 찍으셨는지 제가 다 나열하기가 그런데 일단 폴 맥카트니. 폴경하고는 지금 12년째 12년 되셨어요. 같이 그분은 저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처음 뵀는데 그때 저는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사진 찍고 끝날 줄 알았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가장 비틀즈 때보다도 제가 가장 오래 그분하고 작업한 이제 작가가 됐고 그리고 그분 말고도 이제 뭐 데이빗 베캄, 빅토리아 베캄 그분들 스파이스 걸스 때부터 또 제가 투어 포토그래퍼를 했어서 베캄 부부도 친하고 뭐 영국 왕세자 쪽 또 프린스 찰스하고도 같이 일을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뭐 저니 뎁도 그렇고 나탈리 포트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BTS. 네, 우리 아름다운 방탄소년단과도 일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요즘 핵인싸
펭수. 펭수하고도 일하세요? 광고 촬영을 펭수와 함께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펭수를 제 이름을 한글 이름을 이제 그 SNS에 치잖아요. 예. 그럼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펭귄이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내 이름을 치는데 왜 자꾸 펭귄이 뜨지? 잘 몰랐을 때 펭수를 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예. 어느 날 그 미스터리가 풀렸어. 펭수가 EBS 사장님을 맨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저랑 동명이인인 거예요. 아, 진짜. 김명중 막 이런 거. 아.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펭수가 자꾸 뜨고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요. 펭수한테. 아, 그래요? 너무 웃더라고요. 아. 김명중이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 비슷해요. 제일 궁금한 게 저희 방송 보는 분들 가운데서 방탄소년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마 뛰어온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방탄소년단하고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해?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광고를 하는 회사와 계약이 돼서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광고 촬영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델이 트와이스도 있었었고 엑소도 있었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있었었는데 제가 제일 이제 그 외국 배우들을 찍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한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방탄소년단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때도 이미 월드 글로벌 스타였었는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까지 막 그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촬영을 하는데 막 저쪽에서 막 촬영 이제 예를 들어서 뭐 RM 촬영하고 있으면 정국신 옆에서 막 자고 있고 자기 차례대 막 눈 비비 일어나서 막 촬영하고 그런데도 너무 매너가 좋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촬영하고 맨 끝에쯤 됐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 6시쯤 촬영이 끝났고 네. 제 분량은 네. 이분들은 동영상을 더 찍었어야 됐어요. 몇 시간을 더. 그래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저는 끝났어요. 먼저 끝났어요. 미안해요. 그럼 수고해요. 막 이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저 인사 끄덕하면서 실장님 새벽부터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열심히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데 네.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마음이 다해서. 그래서 나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오래 롱런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런 어떤 따뜻함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훌륭한 뮤지션으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사진 작가를 이렇게 쭉 공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꿈은 없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의 눈을 일찍 떠갖고 좀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목표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었어요. 저를 집에서도 컨트롤 안 됐고 집도 많이 나갔고 뭐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다가 가출을 하신 거예요? 쉽게 그냥 얘기해서? 가출을 밥 먹듯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죠.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가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러면 막 못 견뎌 하시거든요. 요새는 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집을 나가면 부모님들이 한 몇 번은 찾지만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겠거니까지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나갔던 이유가 집이 불우하고 폭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 밖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맨날 자고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학이 시작하면은 방학 시작하자마자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아들아 내일 계약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가고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럼 가출은 아니었고요, 그거. 뭐 출가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항상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런 따뜻한 거가 저를 너무 망가지진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나갔다 들어오면 야단을 치잖아요. 너 이럴 거냐라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고 따뜻하게 늘. 근데 일단 그때는 부모님들대로 너무 힘드셨던 거야. 그때 뭐 80년대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두 분 다 일하시고 정신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신경을 못 쓴다는 거에 대한 좀 미안함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일탈 행위를 해도 혼내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감싸 주시려고 했었고 이해해 주시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한테 있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니긴 했는데 집을 잊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일으켰지만 항상 문제 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는 사고 쳤으니까 일 좀 와주세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다가 고등학교를 제가 남녀공학을 너무 가고 싶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고를 갔어요. 목표는 딱 남녀공학이니까. 남녀공학이니까. 그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남녀공학 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자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남자 고등학교 갔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정말 저는 3년 동안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게 3년을 놀고 대학을 당연히 떨어지고.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저한테는 놀라지 않았었어요. 떨어질 줄 알았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조금 더 놀았는데 이제 그때 벌컥 이제 느껴진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지?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케이블 TV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럴 때여갖고 방송 쪽에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패션 TV 쪽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밤에 밤문화에 가야 있는 이쁘고 그런 분들이 낮에 이곳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방송국 PD나 영화 감독이 되면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생겼어요. 분야다 볼 수 있겠다. 재밌겠다 인생이. 그래서 그때 막 친구들이 그때 유학 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갖고 이렇게 알아봐서 뉴욕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혼자 집에서 보내준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대사관에 가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네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남자아이가 왜 여자 기숙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갖고 왔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아직 없을 때니까 유학원이 초짜 유학원이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면 한 5개월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송별회를 한 1000번을 했거든요. 밥과수를 다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영국으로 가면은 비자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들어갖고 집에다가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영국으로 간 거예요. 집에서 미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영국으로 간 도착을 거예요? 해갖고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도착을 해서 9월에 이제 대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영화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영어가 되겠어요. 영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영화과가 시작이 되니까 학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점수가 계속 안 나오고 하는데 이러다 학교 또 잘리겠네 하던 중에 사진이 부전공이 있던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사진은 잉글리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찍고 혼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에 푹 빠져서 사진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공부라는 게 하고 싶은 거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저를 유학 비용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1파운드에 한 1,400원 했었는데 막 4,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영국에서 혼자 잘 살아라.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엄마는 더 이상 대줄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애들이라.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제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저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스펙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너무 모든 것이 스펙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삶을 딱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그만 양심이라도 좀 있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어. 그래서 제가 성격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갔어.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또는 제가 영국으로 미국의 그 비자가 또 나왔어.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래도 이런 일이 저한테는 펼쳐졌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IMF가 안 터져서 제가 어떻게 거기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또 폴 맥카트를 만나고 이렇게 이게
저는 그게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의 모든 실패 속에는 그 안에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숨어져 있었다고 느껴져요. 스펙이 실패네요. 완전. 네. 네, 완전 실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서 강연도 좀 하고 하는데 네.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여진 딱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루저라고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데 네. 이 박스 말고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이 젊은 친구들을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라고 불러야만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은 아직 뭘 모르는 건데 너무 그 어른들의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좀 풀어주면 얼마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많이 풀어놓으신 거네요, 엄마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풀어놓기도 했지만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셨던 그렇죠. 거죠. 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저도 워낙 이렇게 나가 노는 걸 좋아했었고 네. 집에서도 저를 그렇게 막 컨트롤해서 그게 안 되셨었고 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명인이 되기까지 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 유학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인종 차별에 그리고 언어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맨날 친구들을 좋아했던 전데 95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런던이라는 곳에는. 네. 그래서 술 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라는 곳을 가보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미없는 사람들, 네. 쿨하지 못한 사람들, 뭐 왜 교회를 가? 왜냐면 제 주변에 저한테 저희 부모님도 크리스찬이 아니셨었고 지금은 크리스찬이지만 네. 뭐 제 주변에 친구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를 가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런던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네. 술 친구를 좀 찾아야겠는데 학교에는 사람이 없고 그럼 어디에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이 교회에 가는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술 친구를 찾아. 그래서 또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네. 저희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시내에 런던 시내 한인교회라고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선글라스 이만한 거 끼고 배낭을 메고 코트를 입고 딱 갔어요. 갔더니 뭐 새신자 카드를 쓰래요. 그래갖고서 이름도 가짜로 쓰고 나이도 가짜로 쓰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선글라스도 안 벗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배 중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뒤통수밖에 안 보여서 이 사람들이 돌아서야지 누가 술 친구를 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아주 그냥 건방진 자세로 이렇게 처음 설교란 걸 들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 친구 못 찾았어요. 술 친구 못 찾았는데 그 다음 날도 교회를 가게 되고 그 다음 날도 교회를 가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술 친구는 일단 없어. 그럼 나머지 나 이상한 사람들. 그렇지. 근데 제가 그때쯤 20대 초반 때 가위를 되게 자주 눌렸었어요.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릴 때 그날 알았어요. 그날 가위 눌릴 거를. 그러니까 약간 몸이 좀 이렇게 축 처지면서 좀 자기 전에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그날은 가위를 눌리는데 저는 가위를 눌리면 이렇게 몸은 안 움직이고 귀신들이 보이는 거였었어요.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가위 눌릴 것 같으면 저는 불도 켜보고 음악도 켜보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성경책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날 가위 눌릴 것 같아서 성경책을 안고 잤어요. 또 가위를 눌렸어요.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루는 너무 그게 힘들어갖고 그냥 기도를 한번 처음 해봤어요. 근데 처음 기도란 걸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날 신기하게 가위가 안 눌렸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한 건 아니고 잠잘 때 가위 눌릴 것 같을 때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필요할 오늘, 때만. 하나님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게 조금씩 가위 누를 때마다 습관이 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가위 눌릴 것 같아서 하나님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오늘 안 눌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단순한 그런 짧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가
그냥 물밀듯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저는 그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조상 묘자리를 막 이렇게 막 이장하시고 막 그러셔갖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말 조상이 돌보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날 밤에 내가 너를 돌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거가 아무 이유 없이 막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터져갖고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근데 그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갖고 그때 무슨 막 성경 이야기라는 걸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울면서 전화해갖고 목사님 놀라셨지 새벽에. 그렇죠. 목사님 저 성경 이야기 그거 할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이를 부르는 거가 즐거워졌어요. 근데 저 그때 이제 OHP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이렇게 가사 띄워갖고 찬양 이렇게 집 있고 저는 찬양이란 걸 몰랐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온누리 교회에서 다니서 찬양 인도하시던 부부가 오셔갖고 유학을 오셔갖고 그걸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찬양 시스템을.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갖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명주 형제 찬양 인도를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이렇게 뭐를 다녀보면 찬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괜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하고 그날 기타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막 그래서 찬양 인도 하면서 인상 쓰면서 했어요. 막 이렇게 코드가 잘 안 잡히니까. 그럼 사진 작가로서는 언제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면서 제가 그때 이제 프리랜서로 그 사진 이제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저는 필름 카메라를 쓰니까 디지털 카메라 가진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은 없고 디지털 카메라를 살 돈은. 근데 그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닐 때였으니까 사진 찍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사진을 다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사진을 찍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럼 디지털 카메라에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데. 그러면서 진짜 이제 더 이상 막 집 렌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코너에 몰리셨군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셔갖고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을 1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거기 이제 방글라데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돈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막 흑백 사진으로 찍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내 포트폴리오로 써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쫄랐어요. 저희가 학생교회가 돈이 없거든요. 교회를 막 쫄라갖고 교회에서 그러면 그 명중 형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걸로 해서 한번 같이 가게 해주자 해갖고 저가 갔는데 방글라데시 다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길거리는 다 흙바닥이고 다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노숙자들이 다 있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는 거기서 어두움을 찍으러 갔는데 너무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없으면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날 밤에 다카에서 그 찔말이라는 나환자촌에 이제 한국 그 선교사님이 나환자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첫 번째 일정이 거기였었어요. 그래서 한 8시간을 운전을 해서 거길 도착을 해서 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현지 방글라데시 스타프들이 저희를 맞아주는데 그 깜깜한데 하얀색 이만 막 드러나면서 너무 밝게 저를 맞아주는데 제가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즐겁고 밝고 환영을 해줄까? 라면서 막 마음이 막 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늦게 도착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각자 숙소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자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은 여태까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했던 삶이 이렇게 쫙 보이고 오늘 내가 봤던 그 방글라데시의 그 표정들과 나를 맞아준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들아, 너 정말 이런 게 좋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추구하는? 그러면서 그날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날 한
4시간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 관점, 제 시각,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날 밤에 한 번에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채널 돌리듯이 바뀌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든 거야? 막 농담식으로.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아침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본 책이 느헤미야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헤미야를 다 읽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1장을 보는데 그거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보다 한 인물이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난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왜 사진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찍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진을 시키셨나 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사진에 대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갔는데 그 방글라데시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움이 막 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젊었을 때니까 인생을 60만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120은 살 것 같아요. 인생의 11조를 해갖고 6년을 방글라데시에서 저는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잠깐 왔다가 미국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런던에 있고 그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귄 것도 한 2달 정도 사귀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 이 뜨거운 열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방글라데시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장인모님 되실 분은 이제 하얀색 머리띠 이렇게 하시고 몸도 누우셨죠. 몸도 누우시고 그렇죠. 애주중지 키워갖고서 런던에 잠깐 학교 보내놨더니 어떤 이상한 놈 만나 방글라데시라는 한다고 그러질 않나. 근데 그때 제가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요? 거기다 또 머리까지 노랗게 염색하고. 이제 자식 있는 부모 없다고 또 허락을 또 좋은 뜻이니까 결혼 허락을 해주셔서 런던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재정이 없으니까 저희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했는데 그때부터 제 일이 사진이 이렇게 쭉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조그만 뉴스 통신사에 있었는데 좀 더 큰 통신사로 가게 되고 그래서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통신사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근데 일들이 자꾸 연예인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국에서 연예인 일은 뉴스를 찍는 뉴스 기자들은 좀 약간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좀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야. 나는 뉴스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연예인을 해. 근데 그때가 2000년도가 막 전 세계적으로 레드카펫 막 그런 거 막 부밍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저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어느새 제가 연예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진 기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큰 통신사에서 연예부가 너무 커지니까 연예부를 따로 뉴스부에서 떨어뜨려 나갔고 연예부를 만들면서 사진 기자를 정식 기자를 선발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연예부 사진 기자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서 이제 막 오스카 시상식 같은 데 가면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영향력이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저 뒤쪽에서 막 어렵게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는 런던 대표, 영국 대표잖아요. 맨 가운데 딱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연예계 쪽에 이런 어떤 인맥들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막 넓어졌는데 어느 날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도 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데 가라고 사진을 찍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연예인 일을 하게 되지요? 일단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영국 연예계에서 꽤 유명한 사진 기자가 돼버렸고 그러고 나서 또 더 큰 회사로 취직이 돼서 스카웃이 돼서 그 게티 이미지라는 글로벌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 수석 포토그래퍼로 제가 이제 스카웃 받아서 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많은 미국 쪽 일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배우들을 만나게 되고 미국 배우들을 찍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그쪽에서 그렇게 연예인들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양인이 많이 없을 뿐더러 동양인이 있으면 2세들이었어요. 거의 다. 영어가 퍼펙트하게 되는 사람. 잘 되는. 저처럼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타나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아주 매끄러운 영어 솜씨 없는 것이 더 오히려 기억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난 프리랜서로 가야겠다 하고서 처음 만난 게 이제 그 스파이스 걸스라는 그룹의 투어 포토그래퍼가 됐고.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인맥이 있으니 이 정도에서 나가면 내가 뭔가 밥벌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나간 자신감은 되게 있었어요. 자신감은 되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때 어차피 이제 제가 이게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퇴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제 모든 원동력은 재미거든요. 어렸을 때도 재미있으니까 나가서 놀았고 사진도 재미있으니까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오스카도 매년 가고 깐느도 매년 가니까 일이 반복이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포지션은 수석 기자니까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할 수 있고 월급도 좋고 스케줄도 좋고 근데 저한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발전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회사에도 안 좋은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한테도 안 좋고 회사에도 안 좋고 서로 손해다. 나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그때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한 6개월간 굶었죠. 6개월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쯤 전화가 온 게 스파이스 걸스가 전화가 왔고 거기에 이제 투어 포토그래퍼로 이제 선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빗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폴 맥카트니와 마이클 잭슨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적은 없으셨을까? 하나님이 두려운 적?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한 적, 겁낸 적. 내가 이렇게 가면 혹시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뭐 이런 적은 없으셨을까? 워낙 잘 나갔었으니까. 일단 제 마음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혼내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고 아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왔다 갔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혼자 쇼를 하는 거고 근데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교만해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와 이렇게 일을 막 하고 나서 항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는 주신 선물이에요. 전 제 사진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상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막 찍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했나 보다. 내가 잘했나 보다. 이게 내 실력인가 보다.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게 되니까 죄가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낸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제 교만이 저를 죄 속에 빠지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했을 때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정말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또 어둠 속에서 끌어내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신 거고 저희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세요.
정신 차리게. 정말 사랑하시는 분께 즉각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사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들죠. 그때. 그런데 이렇게 연예인들 찍다 보면 어떤 매력이 있나요? 사진 찍다 보면? 그 연예인이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다가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였는데 포추에 제가 초상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왜 초상 사진을 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깊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가족에게는. 예. 그럼 그 사람에겐 모두나 다 그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잘 안 보여줄 뿐이지. 근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잖아요. 금방. 이 아직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을 막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무언가가 이 숨겨져 있는 밝은 게 나올 때 그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제가 그 초상 사진에 되게 빠지게 된 재미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분들은 늘 오랫동안 웃었으니까. 해왔으니까. 맞아요. 익숙해져 있거든요. 웃는 게. 뭐 집사님만 해도 그냥 카메라 딱 들면 벌써 저희 갖다 대면 달라지죠. 일단 이거부터 올라가거든요. 근데 화가 났었어도. 우리는 오히려 갖다 대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럴 때 뽑아내는 그 뽑아내는. 근데 찍은 사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끼는 사진이 있을 텐데. 사실 가장 아끼는 사진은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역시.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하고 찍었던 사진들도 2번, 3번 안 보게 안 되거든요. 보죠. 일 때문에는 맞아, 봐도. 맞아. 근데 가족 사진들은 언제 봐도 미소 짓게 하고 언제 봐도 아 이때 이랬었지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 가족 사진 찍을 때 나 들어가는 건 누가 찍어줘요? 이제 뭐 어시스턴트가 찍어주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있지 않아요? 계속 다시 찍으라고 그래요. 잔소리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책에 그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찍은 사진은 그래도 고르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이제 컨셉을 같은 잠옷을 입고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이들이 우리를 업어주고 그렇게 막 활짝 웃으면서 찍었는데 이게 정말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잘 찍혀갖고 제가 굉장히 그 우리 어시스턴트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 사진. 그러니까 늘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걸 잡아내야 되는. 그러면 좀 예민해지지 않으세요? 어때요? 사진 찍을 때는 촉각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나 이제 폴 맥카트니의 콘서트를 찍을 때는 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대로 찍는 게 다큐멘터리 사진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예민하면 돼요. 근데 포추에 있을 찍을 때 연예인 초상을 찍거나 포추에서 찍을 때는 내가 이분들한테 뭘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뭘 시켜서 무언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면 이분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찍히는 사람들도 편안할 때 좋은 사진들이 나오고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바짝 긴장해 있는데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어요. 음악 딱 듣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악 틀고 찍어주시는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도 보세요 저기도 보세요 이게 처음에 시작 아니셨어요? 제가 좀 약간 파티식으로 좀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틀고 춤도 추고 하면서 그렇게 찍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사진 작가들이 누군가의 어시스턴트를 해서 그걸 배우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런 뭐 학력도 없잖아요. 없었고 누구의 어시스턴트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모든 것을 해냈어야 돼서 누구를 쫓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내가 창작해내고 내가 도전하는 거죠. 근데 주 활동 무대가 영국,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몰라서
그래서 이제 늦기 전에 아이들한테 한국 문화도 좀 알리고 가르치고 한국에서 좀 살게 하자.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부모님들도 좀 만나고 그런 의미에서 와서 한 3년 정도를 살았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들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영화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게 잘 돼서 지금 일단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네. 따끈따끈한 거네요? 지금 아직도 편집 중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편집 마무리 작업을 지금 박차를 기해서 하고 깐네 있어요. 영화제 단편으로 나가는 네, 거예요? 출품하고 그 스토리 자체가 좀 약간 인권이나 그런 것에 관련된 스토리들이어갖고 그래서 그 영화제 쪽에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혹시? 영화 제목은 주시걸이라는 제목이에요. 주시걸.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없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을지로가 그 좀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느 모 기업에서 을지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한테 을지로의 장인들을 좀 포트레이트를 담아줄 수 있겠냐고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을지로에 살고 있어요. 을지로에 살면서 을지로에 있는 장인들, 을지로 공업사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을 좀 찍고 있어요. 네. 아마 전시로 제가 한번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예전에는 그냥 들었던 내용인데 나는 포도나무연 너는 가진이라는 그것을 저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듣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몇 개월간 내가 영양분을 하나님이란 나무에게서 받고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풍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열매가 멋있게 맺어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건가 보다 하고 잘난 척하고 가지 나무한테 좀 그냥 가지 할게요 라고 나가면은 영양분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가 됐건 그 일이 무엇이 됐건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요. 일단 성공은 하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냥 모습을 보아서 참 좋았다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리고 나를 높이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한 2, 3년 전에 봤던 모습과 지금 너무 달라져서 저 모습의 기운은 뭘까? 근데 역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달라진 모습, 내 안에 찌꺼기들은 다 뽑아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채우실 것만 채워가시니까 점점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막 요란 떨고 화려하고 거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오늘 봤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